네, 어제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100억대 시세 차익 등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해서 조사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3부에서 이 관련 내용 좀 집중 분석하기 위해서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서 해병대 예비역 카톡방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고 이때 내일 3부 체크하고라고 하는 내용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전해진 바 있는데 이 사실을 전한 바로 그 주인공이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련 내용을 좀 시간이 워낙 제한돼 있다 보니까 최대한 짧고 굵게 좀 일단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김 의원님께 네네. 금감원 쪽에 예. 지금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온 건지 혹시 좀 문의는 좀 해보셨어요? 금감원 담당자를 불러서 예. 1시간 동안 문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실체적 내용은 아직 밝힐 수가 없고 그래서 양해를 해달라라는 그 약간 회피성 답변. 그러면 어제 보도 내용은 맞다고는 하던가요? 그것에 대해서도 잘 확인을 안 해주는데요. 느낌은 좀 맞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어제 이제 보도를 기초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이 3월이잖아요. 네. 이게 조사가 시작된 게 지난해 9월 아닙니까? 네, 그리고 3부 체크가 카톡방에 올라온 건 2년 전입니다. 빨리도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왜 이 타이밍에 근데 그러면 이게 나왔을까요?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금감원이 스스로 이걸 공개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의혹이 나온 건 지난 여름 정도고 그때 이미 금감원은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가 탐지되면은 바로 분석해서 금감원에 넘기거든요. 그러면 3부 토건 주가가 급등한 게 2년 전 5월부터 7월까지니까 예. 이미 금감원에는 작년엔 통보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작년에 3부 체크로 비롯해가지고 이 주가 조작 의혹이 났을 때 금감원에서 바로 이제 조사에 착수했으면 작년에 이 자료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조사 왜- 중인 게 아니라 조사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 예. 지금까지 묵혀놨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는 이게 터지는 김기현 변호사님 동감하고요. 근데 이건 아마 공무원들이 도저히 이건 숨길 수 없다, 덮을 수 없다. 이제 내가 다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실 기업으로 휘청휘청거리던 삼부토건이 2달 만에 1,000원짜리가 5,000원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고 하는 그 명목에 윤석열 정부의 뭐 원희룡, 추호경, 김건희 여사까지 다 동원됐다는 정황들이 짙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야 이거 더 덮다가는 내가 다치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소스가 좀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요. 예, 추호경이 예, 아니라 예. 바로 추경호. 네, 네. 자, 일단 그럼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죠. 일단 첫째, 삼부토건이 지금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상황이라도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상황, 경영 상황이? 그 일단은 3부 토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거의 없던 기업입니다. 그래요. 예, 과거에 뭐 주가가 엄청 떴을 때도 보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데 이제 참여를 한다. 예, 이랬던 건데 사실 해외 수주 실적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국내에서는 뭐 잘하는 기업이냐 하면은 국내에서도 뭐 그렇다 하게 탑티어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렇다 한 실적이 맞습니다. 없는 예. 것이고 그리고 사실 주주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삼부토건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업이 아니고 주가 조작 세력에 이미 진작에 먹잇감이 돼가지고 인수돼서 뭐 이리 굴려지고 저리 굴려지는 이제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장 폐지되고 지금 법정 관리까지 들어가게 된 거라. 맞습니다. 예. 예. 4년 네. 동안 영업 손실이 계속 났고요. 어. 적자인 기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우리는 해외 사업 안 하겠다라고 공시까지 했던 기업입니다. 공시까지 했어요. 예, 예. 자기는 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한달 전에? 발표를 한 달 전에. 그러다 갑자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요 테마를 상대로 해서 주가가 부양되는 아주 이상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의혹의 이제 그 출발점이자 핵심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해서 재건주로 분류가 됐다. 그 다음에 폴란드 건설사와 MOU도 맺었다. 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쭉 거의 수직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이 단계에서도 삼부토건은 우량 기업도 아니었고
전문 기업도 아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 그 주가 시장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삼부토건이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고 예. 기업 사냥꾼들한테 이제 수중에 넘어간 일종의 쉘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조개 껍데기. 예, 주가 조작 세력은 그 쉘으로 불리는 기업을 그냥 껍데기를 인수해서 예. 이런 전형적인 뭐 우크라라든가 뭐 이런 무슨 뭐 바이오 신약이 개발된다, 뭐 새로운 뭐 호재가 터졌다 이러면서 네. 호재성 정보를 띄워서 주가를 띄우고 그 다음에 그 호재성 정보를 펄이라고 해요. 예. 진주라고. 예, 예. 그래서 쉘 속에다가 펄을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주가를 띄우고 그 다음에 차익을 실현하고 팔고 떠납니다. 예. 예. 이 여기에 이용되는 전형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그러면 인식이 퍼져 있었어요. 이렇게 선정이 되는 데는 뭔가 외부의 힘이 작동을 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갔을 때 예.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예. 거기에 삼부토건이 끼어서 들어갑니다. 예. 끼어서 들어가서 그 폴란드 시라든가 폴란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예. 그다음에 또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다가 1억 달러를 무상으로 거의 주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면적으로는 거의 10조 상당하는 차관을 주겠다. 아주 초저리에 10조의 차관을 주겠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할 텐데 삼부토건이 그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거기 따라갔어? 그럼 이 사람 또 MOU를 체결했어? 그럼 이게 또 다시 또 일어날 수 있겠구나. 주가가 상승하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개미 피해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권력의 힘이 작용을 했다고 지금 보시는 거고, 그러면 권력의 힘에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 결국 이게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변호사님이 그 단톡방에 올렸던 그 내용, 예. 이게 이제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가 돼야 될 텐데, MOU를 맺고 주가가 뛰는 시기에 올렸다는 표현을 좀 정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 이걸 보면 내일 3부 체크하고 맞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2년 전에 5월 14일에 올라온 글이에요. 네. 사실은 그때 이종호 대표하고 그 단톡방에 있던 멤버들이 삼부토건과 관련된 사업 얘기를 그 전부터 많이 해오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멤버들 사이에서 예, 저희가 한 3월 달쯤에 만났는데 그때도 자기 소개하다가 뭐 삼부토건을 소개시켜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사업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냥 듣고만 있다가 예. 삼부 체크하고가 올라왔을 때도 저는 또 그 삼부토건 사업 얘기하시는구나. 좀 지겹다 뭐 혹시 네, 그러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근데 나중에 이거를 알고 봤더니 예. 그 이틀 뒤에 그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방문을 하고 뭐 재건 사업 뭐 이런 거 발표가 되고 삼부토건 거기 껴들어가고 예. 이렇게 되고 주가가 확 떴던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알고 나중에 이제 충격적인. 네. 그러니까 저도 네, 충격을 보니까 받았던 거예요. 그 김기현 변호사님 말씀하기 그 한 달 전에 2023년 2월 달에 삼부토건 대주주가 DYD로 바뀌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가 조작을 위한 매집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 주가 조작 그래프 삼부토건을 보면 그런 좀 의심을 하게 되는데 또 시기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3부 체크하고라고 하는 내용을 올린 사람이 이종호 씨. 예,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그리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제 여기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녹취록 하나를 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좀 듣고 이 녹취록을 좀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얘가 누구냐면은 X하고 할 수도 있어. 그 라임하고 연결된 애야.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내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 거기는 독방이잖아.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편하잖아. 근데 이제 2심이 끝나면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가야 된다면서 얘는 대법까지 가는 기간 한 4, 5개월 동안은 저 서울구치소에서 있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종호 씨. 예. 그 변호사님하고 저기 나눈 그렇죠. 저 대화는 이제 저랑 통화한 거고. 통화 내용. 예. 일단 이 통화의 맥락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저거는 삼부 체크하고가 있고 좀 뒤의 일인데요. 예. 뭐 그 전에 삼부토건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서울구치소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이감된다더라. 예. 이거 혹시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방법이 있냐? 서울구치소에 그냥 예. 있게 해달라.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고 싶어 한단다. 예. 그래갖고 제가 뭐 그러면 사건 검사가 뭐 구치소에다가 그 이감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그냥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있고 싶어 한다는 사람이 삼부토건 회장 아들이다.
어. 그리고 라임 사건의 주범이어서 막 징역 20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조땡땡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이 그분이 아들이다. 예. 그리고 뭐 삼부토건 사람들하고 이종호 대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이로 보였고 평소에도 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나 이런 걸 많이 강조했는데 예. 들어보면 이겁니다. 삼부토건 쪽 오너들하고 김건희 여사의 엄마 그리고 뭐 무슨 스님 그리고 무슨 뭐 다른 회사 사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한 통 속으로 엮여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그래. 그리고 이종호 대표는 그들의 일을 봐주는 사람. 쉽게 말해 중간에 있는. 예, 딱- 그들의 그러니까 돈을 관리해주는 예. 그런 느낌이죠. 네,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와 뭐 오빠 동생 하는 사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국감에 보니까 이종호 씨가 그런 자기 지인들의 로비를 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를 통해서 했던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 세관 수사 사건 예. 무마 예. 그것도 김건희 씨를 통해서 이종호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예, 조원일 씨, 예. 그 이제 서울구치소, 그 특혜 의혹이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아는 최혜병,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다 그 이종호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간 로비라고 저희는 그렇게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혹하고 그럼 아무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계속 남았더라고요. 남았죠. 4개월 법사에서도 남았죠. 활동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서울고등법원 재판 끝나고 상고한 사람이 1,100명이었는데요. 그 서울고등법원 그 관할인 그 서울구치소에 남아있던 사람은 그 조원일 씨, 아까 말한 그 사람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특혜다? 1,100명 중에 한 명. 그럼 이것도 뭔가 좀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외부의 힘이죠. 원래는 동부구치소로 가야 되는데 예. 아까 녹음에 나왔듯이 나 여기 익숙하고 독방이고 지인들 많으니까 예. 서울구치소가 좀 범털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뭔가 좀 네트워크를 마련했나 봅니다. 안 가고 싶다고 하고 남은 사람은 1,100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선정되는 과정, 그다음에 조땡땡 씨가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게 되는 과정에서 권력의 힘이 작용을 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권력의 힘이 결국은 핵심은 김건희 여사 아니냐. 지금 두 분은 그렇게 의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제 펄이라고 하는 호재를 만들어내 가지고 주가를 띄우잖아요. 네. 근데 그 호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사기꾼들이지만. 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뭐 재건 사업에 그냥 산부를 탁 끼워 넣음으로써 너무나도 손쉽게 그런 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렇다면 권력이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지금 그두 분의 설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재건주로 선정되기 한 달 전에 삼부토건은 스스로 해외 사업 안 합니다라고 공식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권력의 로비를 하고 재건주로 선정되는데 삼부토건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집중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삼부토건의 실소유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삼부토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소유주든 뭐가 되든 그게 누구냐 이것도 좀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밝혀져야 되는. 지금 뭐 그 주가 조작으로 인한 불법 수익이 100억 원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최대 많을 때는 4천만 주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4천만 주요? 예, 하루에. 오. 원래 이제 100만 주 이내에서 거래했던 기업이 예. 4천만 주까지. 예. 그럼 그 수많은 주식을 예. 거래하게 하고 하는 그 진짜 세력들이 누구냐, 진짜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런 데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실소유주도 저는 이제 많이들 그 소위 조씨 일가라든가 이런 것도 위시해서 소위 BP 패밀리라고 과거에 블랙펄 패밀리 이런 것도 문제가 됐는데 거기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 지금 100억 차익은 대주주 일가의 차익만 100억이다. 뭐 그렇죠, 지금 그렇게 그렇죠, 나온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어느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합니까? 예. 자기 이름으로 한 건 지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 중간 정리를 하나 해야 될 게 이종호 씨가 자기가 어떤 뭐 여기 해서 그러니까 주가 조절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자 한 측면보다는 누군가를 대리한 그런 인물로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종호 씨는 원래 본인 돈이 많다기보다는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그 재산을 관리해주고 그러니까요. 대신 투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만약에 정말로 재건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면 그거는 이종호 씨 본인의 이익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이익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뛰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봉사하는 사람이죠. 네. 물론 이제 본인도 수수료를 받죠. 그 과정에서. 물론 수수료 네. 받겠죠. 그 멋쟁 해병에서 음. 삼부 체크 하삼했을 때 그 송중호 씨가 네.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그 여기서 감사합니다 의미가 뭘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은 저는 사실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제보한 게 아니고 그게 맞아요. 곁다리로 나온 겁니다. 네. 근데 보면은 이분들이 스탠스를 보면 구명 로비 의혹을 막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삼부 토건을 막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그때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혹시 받았어요. 그럼 공개한 데 뭐 스토리 이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분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까지 접근을 합니다. 에? 박정훈 대령한테 접근을 해요. 왜요? 그래가지고 김기현 변호사 말하는 건 다 사기니까 김기현 변호사 잘라라 이런 얘기를 변호인에서 잘라라. 예,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구명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 건데 그건 곁다리고 거기 나오는 삼부 체크하고는 삼부 그 토건이 아니고 골프입니다. 골프 삼부를 말하는 예, 그 겁니다. 얘기 했었죠. 라고 박정훈 대령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박정훈 대령은 삼부가 뭐 토건인지 골프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 뭐 임성근에 관심이 있지. 근데 그런 사람한테까지 가서 골프는 삼부다라고 그냥 선제적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오히려 재발절인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두 분이 의심하시는 것처럼 그럼 김건희 여사가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는 듯이 힘을 썼다고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가 얻는 이익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 때 인연을 맺었던 이종호 씨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입니까? 아니면 본인에게도 뭔가 이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을 구현한 주체 중에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누가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의 가족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의심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 김건희 여사라든가 삼부토건의 무슨 뭐 조씨 회장 일가들 이런 사람들을 이종호 대표가 자기 친분을 수십 차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어요. 네. 예, 그랬기 때문에 다 이분들 연관이 있으니까 조사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종호 씨가 계속 얘기해 왔던 게 예. CB입니다. 전환사채. 예.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특히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음.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다 발행을 해준 다음에 이 사람들이 팝니다. 주가가 뜨면. 왜냐하면 주가가 떴는데 대주주 일가가 쉽게 팔지는 못해요. 대주주가 팔았다는 소문이 들면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근데 CB를 미리 가지고 있던 이런 차명 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다 팔고 네. 그 사람들 차익을 사실 대주주 거니까 대주주한테 갖다 주는 거죠. 예. 그 전주들한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자금 흐름을 다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전환사채나 이런 혹시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네. 그걸 실현한 그 차익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한테 대해서 그럼 철저하게 지금 조사가 필요해요.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삼부토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차명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실제로 이종우 씨는 저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어떤 제안이요? 너한테도 CB 우리가 발행을 할 때 네 이름으로도 좀 해줄게. 그래요? 그게 나오면. 삼부토건? 네. 아니, 삼부토건은 아니고 다른 회사? 평소에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한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리가 나면은 니도 뭐 CB 한번 해라. 돈은 이렇게 버는 것이다. 사실 저도 기대를 했었죠. 그럼 만약에 차명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라면 그게 금감원 수준에서 조사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혜병 특검법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예. 계속 이거 수사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상설 특검법으로 수사 요구안 이거 수사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이가 이거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 제기한 모든 의혹들이 저는 거의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제기한 그런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찌라시 수준으로 지금 비하를 하고 골프는 삼부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막 하시다가 망신도 당하시고 그러는데 아니 왜 국민의힘까지 나서 가지고 이 삼부를 그렇게 묻어야 되는가? 그럴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혹시? 저는 오히려 그냥 궁금합니다. 삼부라고 했다 망신 당하셨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가 나중에 골프 삼부라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그 보도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기억이 맞는지 일단 좀 확인을 그러니까 해야 될 건데 제 기억으로는 어제 나왔던 보도는 100억대의 시세 차익은
그 이제 대주주 일가나 뭔데 해서 10개 계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술이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 좀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차명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금감원이 조사한 거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주가 조작의 흐름으로 보면은 차명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요? 네, 되게 이제 뒤에서 쩐주들은 돈만 제공하고 예, 차명. 예, 근데 도이치모터스도 80여 개의 계좌가 일단 동원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 차명 계좌들이 동원이 될 텐데 이번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대주주가 그 시기에 팔았다는 게 그 평소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가 조작과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도 좀 더 수사를 통해서 파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은 실제 소유주라든가 실제 수익, 불법 수익의 그 취득자는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저희 제작진이 확인했는데 어제 기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감원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 삼부토건 지분을 조 전 회장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최대 주주, 관련 법인 등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2024년 5월 이후 수개월 동안 삼부토건 주식 수백억 어치를 팔아치운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니까 조사는 10개 안팎의 계좌만 지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더 네. 있을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문제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도 당시 국토부 장관도 등장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분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설마 원희룡 장관이 그런 위험 부담을 하면서까지 예. 했을까? 그래요? 근데 어쨌건 삼부토건 들고 가라는 요청은 받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함께 예, 갔겠죠.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아니 이런 부실 기업이 어떻게 여기 참여할 수 있을까? 예. 그러면 누구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삼부토건 꼭 끼워달라고. 예. 분명히 실무자들은 반대를 했을 거고요.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 뭐 원희룡 장관이 여기에 직접 주가 조작에 막 관련이 되어 있고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다면 예. 원희룡 장관은 일종의 좀 인형처럼 이용만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예. 그렇게도 그러니까 해석할 여지는 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은 두 가지네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재건주로 그 선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주도를 해서 어떻게 그 힘을 써서 이루어진 거냐, 그다음에 차명이 있느냐 없느냐, 요 두 가지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누가 그 차익에 귀속되는 주체냐. 예, 예, 그래요. 이거죠. 이건 주가 조작에 국가 권력이 동원된 윤석열 정부의 힘이 동원된 엄청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못된 놈들이 주가 조작하는 건지 세상에 국가 권력을 이용하리라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만약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성질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도이치나 이런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의 얘기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집권 후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집권하고 도이치 주가 몇 개월 안 조작은 돼서. 법원에서도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주가 조작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성공시킨다는 게. 네, 도이치 주가 조작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삼부토건 보세요. 그냥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냥 관련주 재건 사업 이런 데 끼워 넣으니까 알아서 팍 뛰는 거거든요. 맞아요. 두 이렇게 달 쉬운 만에. 주가 조작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한두 가지인데 정무위는 언제 열립니까? 금감원 언제 부르기로 했어요? 요청하겠습니다. 예. 정부위는 국민의힘 위원장님이라서 회의를 잘 안 엽니다. 현안질이 바로 들어가야 될 것 현안질이 같아요.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복형 금감원장 출석시켜서 어떻게 된 아니면 건지 좀. 특검법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예. 이거 수사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오늘 사건 개요를 한번 좀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좀 꾸며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핵심은 두 가지다. 요것만 좀 하면 되고, 결국 이걸 밝히려면 수사까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정치권에 남겨진 숙제다.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